사기를 친 새끼들이 개씨발 족같은 버러지 쓰레기 새끼들이라는 거. 요즘 들어 애인을 상대로 사기쳤다는 뉴스 자주 뜬 거 알고 있지? 로맨스 스캠부터 대출 사기, 데이트 앱 사기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기를 당하고 그 금액도 몇백억이라고 해. 뭐 사기당한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확실히 해야 돼. 당한 사람이 멍청한 게 아니고 사기를 친 새끼들이 개씨발 족같은 버러지 쓰레기 새끼들이라는 거. 아휴, 나 고상한 사람이라 욕도 못하는데 어색했다, 그치? 응, 아니야. 이성관계와 관련된 사기를 흔히 공사라고 해. 공사 친다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사실 공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농사, 공사, 프로젝트. 농사는 작은 사이즈의 사기를 말하고 공사는 몇백에서 몇천 단위, 프로젝트는 억 단위 이상의 사기를 뜻해. 프로젝트의 경우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온 데이팅 앱 사기 같은 게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걸 왜 당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사기 행위의 대상이 너가 된다면 꽤나 구별하기 힘들 거야. 왜냐하면 바로 좋아한다는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이야. 네가 좋아하지 않는 이성이 대뜸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미쳤다고 돈을 빌려주진 않을 거야. 하지만 좋아하는 감정이 든다면 돈을 빌려줄 가능성은 높아지겠지? 공사는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을 이용하는 거야. 여기에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추가되면 공사에 성공할 확률은 더 높아지게 돼. 자, 예를 들어보자. 너에게 정말 멋진 남자친구가 생겼어. 세상 멋진 남자친구야. 이 남자는 사업도 하고 너한테 돈도 잘 쓰고 엄청 잘해줘. 그러던 어느 날 너에게 이런 제안을 해. 자기야, 혹시 용돈벌이 겸으로 돈 벌고 싶어? 사실 나도 이걸로 사업하는데 자기도 힘 안 들이고 돈 벌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 얘기 한번 들어봐봐. 자기가 차를 하나 사, 좋은 걸로. 그리고 그 차를 렌트카로 돌리는 거야. 그러면 수익금이 나오지? 그럼 그게 자기 돈이야. 그리고 1년 뒤에는 그 차를 다시 파는 거야. 내가 아는 지인이 중고차를 하는데 싸게 해달라고 말할게. 차 하나 사. 그리고 어차피 그 차는 1년 뒤에 비슷한 가격에 다시 그 지인한테 팔면 되는 거고, 차는 좋을수록 더 렌트가 잘 되니까 한 7천만 원짜리 어때? 대신 자기가 그만큼 걱정되잖아? 그럼 내가 일단 차 사면 바로 2천만 원 먼저 입금할게. 할부, 이자랑 원금 상환도 내가 해주고. 만약 네가 돈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거나 편하게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솔깃할 거야. 조금은 걱정되더라도 설마 너의 멋진 남자친구가 너한테 공사 칠 거란 생각이나 하겠어? 근데 너가 돈이 없잖아? 그럼 차는 어떻게 살까? 캐피탈로 차값 전액을 할부로 하는 거지. 그리고 몇 개월간 상환금을 주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줘버리는 거야. 너의 멋진 남자친구는 그렇게 잠수를 타는 거지. 그럼 남자친구는 어떤 이득이 있냐? 사실 그 차값은 4천만 원이야. 나머지 차액 3천만 원을 아는 딜러와 나눠 먹는 거야. 그럼 이번엔 남자가 공사당하는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볼게. 요즘은 남녀평등 시대니까. 너에게 얼마 전 존나게 과분한 여자친구가 생겼어. 왕가슴에 얼굴도 예쁘고 심성까지 좋은 여자친구.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 돼. 연락이 가끔 닿아도 밤에는 연락이 되는데 낮에는 연락이 아예 안 돼. 여자친구는 상황이 안 좋다고만 하고 연락 오는 일도 없지.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닿았어. 너는 화를 내며 계속 만나자고 하고 여자친구는 마지못해 약속 장소에 나와. 너는 따지듯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돌아온 얘기는 헤어지자는 거야. 이별의 이유는 이런 거지. 자기야, 솔직히 나 너무 쪽팔린데 사실 부모님이 빚이 크게 생겼어. 그리고 그 빚 때문에 지금 누워 계시고. 그래서 지금 오빠를 만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물론 오빠가 소중하지만 부모님이 쓰러지신 상황에 동생도 아직 학생이라서 학원비랑 생활비도 내가 부담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오빠를 신경 써주지도 못할 것 같아. 기다려달란 말도 염치 없고 오빠는 좋은 사람이니까 꼭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런 상황이면 여자친구를 두고 헤어질 수 있을까? 물론 매정한 남자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남자라도 쉽게 헤어지지 못할 거야. 그래서 너는 천천히 갚으라는 말과 함께 돈을 빌려주는 거지. 그러면 너의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는 널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며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이야기할 거야. 이제 너는 여자친구와 행복한 미래를 그리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자는 너의 연락을 받지 않는 거지. 자, 두 예시가 바로 좋아하는 감정과 이득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이용한 공사의 방법이야. 첫 번째 예시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예시에서는 여자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기대감이지. 그 외에도 되게 많아. 그렇게 여러 가지 믿을 수 있는 단서들과 팀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로 설계도를 짜면 공사에 안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지.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 그 공사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다고 네가 지금 만나고 있거나 앞으로 만날 모든 이성들을 다 의심하라는 건 아니야. 언니가 그런 부류의 쓰레기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어. 정신 똑띠 차리고 잘 들어. 첫 번째로 기간을 생각하라는 거야. 이 기간은 너와 그 상대가 얼마나 만났는지로 이해를 하면 돼. 공사를 치기로 작정한 경우 대부분 처음 알게 된 시점에서 3달 내로 입질이 와. 왜 3달이냐? 3달이 지나면 공사를 치는 상대가 의도를 숨기는데 버거워지기 시작하거든? 공사를 치려면 너를 마음에 드는 척 해야 되는데 그 연기를 오래 할수록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식의 제안을 한다면 상대를 다시 한번 관찰하는 게 좋아. 두 번째로는 급하지 말라는 거야. 두 번째 예시의 경우 상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
불안함을 이용하는 거잖아?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을 이용하는 거지. 불안하게 되면 사람은 통제가 안 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니 급해지고 실수를 하게 되지. 급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 뭔가를 하지 말고 며칠만 더 기다려보라는 거야. 응,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지금 바로는 안 되고 나도 내 상황이 있으니까 며칠만 시간을 줘. 너도 알겠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나도 시간이 좀 필요해. 그럼 상대는 조급해지지?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는데? 이런 말로 불안감을 주려고 할 거야. 혹은 너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며칠 뒤에 자기야 생각해봤어? 정말 도와줄 거야? 등의 연락을 하게 될 거야. 너는 그동안 친구들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너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야. 세 번째로 그들은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한다는 거야. 자세히 보면 그들은 자신에 대해 모두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사는 집이나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회사는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주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왜? 그들은 공사가 끝난 후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숨겨둬야 하거든. 네 번째, 가스라이팅을 잘한다는 거야. 넌 이래야 해. 그래야 나는 너에게 뭐뭐를 해줄 거야. 널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네가 이러지 않으면 난 널 떠날 수밖에 없어. 너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알지? 난 이러이러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넌 그런 사람 맞지? 난 네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서 좋아. 실망시키는 행동은 안 할 거지?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마치 널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반대로 나쁜 사람으로 만들 거야. 근데 가스라이팅은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방금 내가 말한 예시들이 바로 가스라이팅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들이니 꼭 기억하길 바래. 저런 말을 자주 사용한다면 너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자, 여기까지. 좋아하는 감정으로 사기치는 예시들과 대처 방법이었어. 꼭 이 영상을 통해서 눈물 흘리는 애들이 없길 바래. 그럼 언닌 간다. 바이.